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이현정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책 처음에 받아보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게 지금 초판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이 책 초판은 2013년도에 처음 출간이 됐어요.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넘었죠. 네. 그리고 한 23세까지 계속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팔린 경매책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거의 경매 쪽에선 베스트셀러네요. 맞아요. 매세마다 정부 정책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가 됐지만 사례나 이런 것들은 너무 옛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절반 정도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확장판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어요. 확장판으로. 부동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경매하기 너무 좋다.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또 근데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한 건 2009년도부터예요. 그럼 진짜 오래되셨어요? 16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때 그런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맞아요. 금융위기 때문에 엄청 맞아요. 힘들었을 텐데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뭐 하우스 푸어 양산되고 이랬던 타이밍인데 그때 저는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어려운 시기예요. 네. 그냥 돈 벌려고 시작을 한 건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16년 동안 계속 경매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시장에서도 경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이 정말 쉽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물건이 일단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러네요. 그 당시 제 기억에 무슨 이제 뭐, 테헤란로 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들 막 많이 나왔다고 얘기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예요. 과거에는 막 집값 막 오르고 있던 때,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폭등 시장에서는요, 경매로도 낙찰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네. 경매 나오는 물건이 이제 이렇게 검색을 딱 누르면요, 지금 현재 떠있는 경매 물건이 뜨거든요. 보통 한 10,000개에서 15,000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는 8,000개밖에 물건이 없었어요. 절반가량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은 20,000개 가까이 있어요.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매매가 죽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물건이나 매매가 안 되는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금리도 아직 높고. 대출 금리를 감당 못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뭔가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경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매 선택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경매 시장에 나오지 않던 우량 물건들을 네네. 헐값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주식시장에서는 왜 매도 우위, 매수 우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마찬가지로 경매 시장에서도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뭔가 맞아요. 경매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이 많아지니까 선택지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경매는 입찰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이 물건을 채무자의 물건을 이제 법원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과정인데 어부지리로 이렇게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니까 네. 물론 이제 경매 시장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물건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낙찰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경매 시장이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매 시장이 죽어요? 요즘에 아니에요. 요즘에 경매는 완전히 화랑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접하거나 이런 데 보면 낙찰률이 떨어진다. 뭐 횟수가 입찰되거나 너무 많다. 이런 기사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다른 것 같던데. 그거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얼마 전에는 신권에도 낙찰된 것도 있었고요. 네. 잠실 리젠트 같은 경우에는 맞아. 신권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떨어지는 건 입찰할 수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어려운 말이라. 네. 그래서 힘이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낙찰 받아도 뭔가 돌려줘야 될 돈들이 맞아요. 많은 거죠. 맞아요. 네. 낙찰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이 못 받은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물건은 입찰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경매시장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기자들 잘못 아니에요? 아니, 저도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 다 죽은 건 아니고 빌라, 인천, 서울의 빌라들이 낙찰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입찰할 수 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 가격 자체도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보신 것 같고요. 정말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처음에는 전체 통계에 오르네요. 마치 다 이렇게 근데 약간 싸잡아서 그게 떨어져 보이는. 자기도 막 언론사에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 기자들이 원래 우리 억울로. 억울 네. 끌듯이 썸네일 약간 다 다 죽은 거죠. 이렇게 네, 하면은 네. 사실 내용 보면 그거 아닌데. 사실 입찰을 하러 가면 막 경쟁자가 20명, 30명씩 있어요. 그리고 오해구나. 그치.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지금. 서울의 화곡동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 전세 사기 그게 많아가지고 거기는 보면은 빨갛게 경매 물건들이 엄청 많은데. 엄청 이슈죠. 네, 근데 다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계속 유찰되고 낙찰이 거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유찰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접근을 안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경매시장 죽었다 이렇게 그렇지. 나오더라고. 음. 근데 지역별로 다르더라고. 그거는 이제 특수한 물건들이고, 권리를 떠안아야 되는 거기 맞아.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음. 이제 있는 거고, 그게 이렇게 지도로 모여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특히 이제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 질문을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이게 계속 내재되어 있던 폭탄이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당한 전세입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입찰 참여해서 낙찰 받는 경우도 맞아요. 그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세입자가. 네. 그게 첫 번째 방법인데, 요번에 그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원래 임차인 낙찰을 받으면 자신의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를 하거든요. 내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내 보증금으로 이제 받은 셈 치는 거죠. 근데 왜 이유를 알 수 없지 상계 처리가 취소가 되고 낙찰을 미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한 곳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상계처리를 안 하면 새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미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연체가 돼 있으니까 이걸 못 하게 되는 거죠. 되게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낙찰 받아서 잔금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증보험. 네,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보증보험에서 이제 다 미리 지급을 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구상권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이제 경매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손해볼 수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그 보증보험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게다가 보증보험 한도도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역전세가 당분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임차인은 손해를 안 보고 보증보험의 허그에서 이제 그 물건을 경매를 넣죠. 근데 계속 유찰이 되니까 아무도 낙찰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항력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 넘었는데 내가 이 물건을 7천만 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물건도 입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도저도 안 돼. 네.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면 그냥 거기 사시는 거죠. 점유하는 거예요? 그냥 집주인이 어디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 네, 그렇죠. 네, 집주인 도망갔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그냥 거기 사시다가
집값이 오르면 그때 다시 경매를 넣어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임차인들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실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아, 근데 이 세 번째를 선택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실제로 기다리면서 계속. 세 번째를 선택하신 분도 계셨는데 나중에 동네 전세가 다 올랐는데 이분은 그냥 거기서 편히 계시다가 나중에 경매를 넣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낙찰받고 낙찰받아서. 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건 정말 운 좋은 케이스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부동산 시장이 항상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전세 난 것들 보면 전세가가 이제 물건의 시세보다 높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물건의 시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겁니다. 저 어디 오지만 않으면 지금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회복이 천년만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쪽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요즘 부동산 보면은, 이것도 사실 지역별로 되게 달라요. 보면은 여전히 강남권, 학군 수요가 있는 쪽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집값이 잘 안 떨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지금 이거 거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침체기라고 많이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매매가 죽었어요. 완전히 그렇죠. 죽었습니다. 네. 네. 호가만 있는 것 같아요. 호가는 그냥 있는 거고요. 네. 거래가 매매는 되는 거는 실종됐고. 네, 정말 저가 위주로, 금매 위주로는 거래가 되고 있지만 거의 매매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도 이랬어요. 작년 겨울에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도 완전히 매매가 죽었다가 또 계속 또 살아났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4월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기대 반, 염려 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향방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4월 총선 이후로요. 네, 왜냐면, 무주택자들은 더 떨어질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풀리면 뛸 겁니다. 그렇게 바라죠. 예. 네,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3주택 이상부터 취득세율이 12배가 더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총선을 전후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다주택자 분들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세금과 대출의 규제 때문에 못한다는 걸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은 건 누구한테도 좋지 않아요. 임차인도 힘들고요. 나라도 경제가 힘듭니다. 그렇죠. 임대인도 힘들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자본시장은 아주 서서히 상승하는 것을 지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고 총선 지나면 조금씩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만약에 이제 총선 이후에도 이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면 글쎄요. 사실 네. 그렇죠. 이게 포퓰리즘 정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심 생각하면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무 침체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그럼요. 정부 이게 정책이 이제 그럴 수 있고.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저 가게에서 금융자산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 비중이 워낙 높다 맞아요. 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월세 부담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나- 마냥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음. 특히 하반기 가면은 또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벌써 이제 인하 조짐이 좀 계속 보이고 있고, 그래서 금리도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만, 원래 이제 예전에는 없던 정책들이 자꾸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있던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작년에 저희 아들이 700만 원으로 빌라 낙찰받아서 아들이 네, 월세를 지금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오. 나 1,000만 원으로 아까 코인 샀는데.
그 코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매수 체결 아까 막 떨어지니까 체결이 되나?